자, 역시나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수열 이제 두 번째 녀석인데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뭐냐면 일정한 값을 곱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좀 차려봐. 밤샜어 어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아니야? 내 목 막 수업만 시작하면 막 졸려 죽겠어. 힘내야지. 내가 너무 널 힘들게 해. 우리 그 수트 듣는 친구들 우리 이번 주부터 다시 수트 특강 시작하는 거 알죠? 우리 남은 2월달 우리 수업 오전에 하는 것도 알죠? 10시. 10시. 왜? 10시. 10시입니다. 10시. 어우 죽었다 이제. 자, 여기 등비수열 일정한 값을 곱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등비수열. 왜 희진이 왜? 네. 왜? 아니,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랬을까봐 다시 알려드립니다. 자, 그때 우리 요 등차 수열에서 더하는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여기에선 일정한 곱하는 일정한 값을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그래서 이제 어떤 R이라는 값을 주셨습니다. R은 common ratio라고 하는데 공통의 비라고 해서 공비라고 부르고요. common ratio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등비수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뭐 2, 뭐 6, 뭐 18, 54, 162, 막 이렇게 가는 수열들을 내가 지금 30 곱해 가고 있지, 그치?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치? 완전히 그 등차 수열이랑 규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항 공식도 다르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막 등차 수열 문제에다가 막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쓰면 안 되고, 등비수열에다가 이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수열인지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좀 관찰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이렇게 쓰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해버리면 A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세 번째는 그럼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A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그쵸? 계속 일정한 값을 곱해가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럼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일정한 값을 계속 이렇게 곱해가는 수열을 말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와 같은 규칙을 봤을 때 원래 저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 녀석을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외워야겠죠. 등비수열 일반항입니다. 특히 초항이 R이고 공비도 R이에요. 자, 초항이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녀석은 첫 번째 항이 R인 거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비를 곱해야 되니까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항은 R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네 번째 항은 역시 뭐 R 네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와 같은 과정을 쭉쭉쭉쭉 거쳐가면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그냥 R의 n제곱, R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죠, 그렇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지수가 이제 이렇게 늘어가는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A1, A2, 막 A3, 막 A4, 점점점점 가는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고 했고,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온다고 했고, 여기다가 공비를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온다고 했고, 이렇게 될 거니까 너무도 당연히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공비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치?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R이 나오겠죠. 이 네 번째 항 역시 세 번째 항으로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R이 나올 겁니다. 그치? 쭉쭉쭉쭉쭉 이와 같은 규칙을 가져가면 n번째 항에서 나눗셈을 합니다. 뭘? 그 이전 항을. 그치? 이전 항을 나누시면 뭐가 나옵니다? R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등비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찾아낸 등비수열의 성질인 거죠. 어려운 생각 아닙니다. 역시 그럼 이렇게 안 해도 봐봐요. 이 녀석도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남을까요? 아래 제곱이 남겠지. 왜? 여기서 이제 얘를 다섯 번째 항을 나눌 건데요. 다섯 번째 항까지도 공비가 한번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건데, 그럼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는 공비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나누면 아래 제곱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열 번째 항에서 이렇게 다섯 번째 항을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아래 다섯 제곱이 남겠지, 그치? 그럼 거꾸로 일곱 번째 항에서 열 번째 항을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래 세제곱 분의 1이 남겠지. 즉 걔를 우리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3승 정도로 쓸 수 있겠지요. 그렇죠? 또로로로로 이와 같은 규칙을 갔을 때 그냥 어떤 n번째 항에서 어떤 n번째 항을 나누면 아래 n-m 제곱만큼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게 더 큰 숫자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등차수열을 만나게 됐을 땐 등차수열은 맨날 두 개를 뺐잖아. 그치? 등비수열은 맨날 둘이 나눌 거야. 알았죠? 등비수열에 막 항들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그럼 맨날 나눕니다. 맨날 나눗셈만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비를 찾아낼 겁니다. 알았죠? 공비를 찾을 수 있어요. 공비를.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를 맨날 등차수열 맨날 뺐어요. 항 두 개, 등차수열 빼. 항 두 개, 등비수열 나눠. 이렇게 할 거라고. 알았지? 그래야 등차에선 공차를 찾을 수 있고 등비수열에선 공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에 대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 규칙을 좀 보면 일반항 규칙을 좀 볼게요. 등비수열 일반항 규칙. 등비수열의 일반항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볼게. 봐봐. 몇 개 연습을 좀 해봅시다. 몇 개 연습을.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쓴다고? 쪼대로 3 곱하기 2의 몇 승? n-1승 이렇게 쓸 거라고. 그치? 이렇게 쓸 거라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1 곱하기 4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어차피 1은 안 써도 되는 거고 4는 마침 2의 제곱이잖아. 그치? 2의 제곱이니까 요 녀석이 2의 2n-2승 뭐 이렇게 써질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초항이 9분의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그럼 일반항이 이렇게 써야 되거든. 9분의 1에 3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 녀석이 9분의 1은 근데 3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3의 n-3승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치? 됐죠? 그러면 거꾸로 자, an이 이렇게 생겼어요. 2에 3n-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인지 내가 관찰을 해보시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2에 몇 승이 나와? 2에 1. 2 집어넣으면 2에 3 집어넣으면 2에 7, 2에 10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근데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2의 세제곱씩 곱해지고 있잖아. 그치? 2의 세제곱씩 이렇게 곱해지고 있어요. 오케이? 즉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P 곱하기 R에 이런 꼴로 생겨 있습니다. 지수가 n에 대한 1차 당식이야. 지수가 n에 대한 1차 당식입니다. 그럼 요 녀석의 공비가 얼마냐? R의 A승 값입니다. 왜냐면 이 지수의 n에다가 1, 2, 3, 4를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여기 어쨌든 이 지수가 A만큼 계속 커질 거란 말이야. 왜? 지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지금 1차 당식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다 1, 2, 3, 4 늘어나면 지수가 A만큼씩 계속 커질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R의 A승, 뭐 R의 2A승, R의 3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지. 곧 R의 A승만큼씩 계속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봐봐. 공비가 4야? 2의 제곱이 공비라고 해 알았죠? 여기는 n의 개수가 1이잖아. 2의 1승이 공비라고 해 알았지? n의 개수가 어쨌든 1이잖아. 3의 1승이 공비입니다. 초항은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편하냐? 등비수열에서는 그냥 1 집어넣으세요. 알았죠?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등비수열에는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B 정도는 없애도 됩니다. 왜? B는 내려서 여기다 그냥 다 계산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B 정도는 없애도 상관없어요.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 방법이 마냥 쉽진 않아서 등비수열은 일반항 공식을 내가 열심히 잘 쓸 거예요. 알았죠? 열심히 잘 쓰되 다만 이런 형식을 만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식을 만나게 되면 얘가 그래도 등비수열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등비수열은 일반항 공식을 아주 열심히 쓸 거예요. 아주 열심히. 자, 등비수열에서는 이게 곱하기의 규칙이다 보니까 곱하기가 좀 빨리빨리 돼야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좀 익혀두셔야 합니다. 지수가 밑이 2일 때는 우리 1승부터 한 11승 정도까지는 외워두시길 바라고요. 지수가 3일 땐 1승부터 한 6승까지는 외워두시길 바라고요. 4는 뭐 2의 거듭제곱으로 뭐 4의 5승은 2의 10승이니까 2의 거듭제곱 잘 외워두면 4의 거듭제곱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5는 한 4제곱까지는 외워두시고요. 6도 한 3제곱까지는 외워두시고요. 나머지 7부터는 한 7부터 우리 한 20 정도까지는 제곱까지는 그래도 다 외워두자라는 거예요. 이거 제곱은 다 알고 있잖아. 뭐 13의 제곱 169고 14가 196이고 15의 제곱이 225고 16의 제곱이 250. 내가 잘 몰라요 사실. 256이고 17의 제곱이 289고요. 18의 제곱이 324고 19의 제곱이 361이고 20의 제곱은 402고요. 정도까지. 21의 제곱은 441이고요. 22의 제곱은 484고요. 23의 제곱은 몰라 진짜. 자, 여기서부터 몰라요. 529 맞나요? 23의 제곱? 맞을걸? 529 맞을걸. 24의 제곱 576 정도 되겠네요. 25의 제곱이 625고요. 암산 힘들어요. 자, 어쨌든 요만큼은 자 우리 다 같이 해볼까? 자, 2 한 번씩 곱해봅시다.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까지 딱 2의 11승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128 딱 보면 2의 몇 승? 7승 이렇게까지는 알고 이 찾아줘야죠. 맨날 처음엔 이렇게 하는 거야. 128? 이게 거듭제곱 중에 하나였는데 2, 4, 8 이렇게 찾아. 3의 거듭제곱 하나씩 해볼까? 3, 9, 27, 80 여기까지는 다 알지. 그 다음 243, 그 다음 729 5, 25, 125, 625까지 6, 나 6 4제곱 모르는데 6 3제곱까지만 알았지. 나 6 4제곱 몰라요. 알았지? 나 6 4제곱 몰라요. 자, 6, 36, 216 진짜 많이 나와요. 216 진짜 많이 나와요. 나 6의 4제곱 얼마일까? 자, 216 곱하기 6 해야 되니까 뭐 1296인가요? 1296 몰라요. 나도 잘. 216 곱하기 6 해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좀 이거야.
좀 빨리빨리 계산이 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곱하기에 대한 규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곱하기를 많이 좀 덧셈보다도 훨씬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입장에선 그냥 덧셈이 곱셈으로만 바뀐 건데 애들이 체감한 난이도는 한 200배 올라간 느낌입니다. 문제 푸는 거 보면 선생님 등비수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막 애들이 이런다고요. 참, 내 핸드폰 사진 찍을 때가 왔습니다. 인스타에 올라갈 거예요. 뭐지? 신용 정보가 변동되었다고 왜? 나 어디 돈 안 꽂는데? 잠깐. 내 신용은 어디서 봐? 오, 올라갔네 신용 점수가. 오씨, 왜 올라갔지? 돈 잘 갚았나 봐. 자, 사진을 찍을 때가 왔어요. 오케이, 오늘은 너다. 자, 한 마리 풀어볼게요. 문제를 319쪽. 그냥 지우긴 좀 아깝잖아. 뿅뿅 뿅뿅뿅뿅 뿅뿅 뿅뿅뿅뿅뿅뿅뿅 띡띡띡띡 띡띡띡띡 띠딕 319쪽 319쪽 두 번째 항이 12고요. 1번 문제는 두 번째 항이 12고요. 그 다음 몇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324인. 무슨 수열에? 등비수열에. 일반항 AN 찾으랍니다. 내가 등비수열은 맨날 둘이 뭐 할 거라고요? 나눌 거라고요. 자, A5에서 A2를 나누시면 공비가 몇 개 남는다? 3개 남는다. 324를 12로 나누면 도대체 얼마야? 324를 2로 나누면 162. 162를 2로 또 나누면 81이니까 3으로 나누면 27이네요. 그렇죠? 자, 참고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원래 R 세제곱이 27은 R에 대한 3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얘가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3개가 있어. 근데 문제에 단 공비는 실수 이런 게 써져 있잖아. 이런 말이 써 있으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 그냥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공비 3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왜? 두 번째 항이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한 거니까요. 그쵸? 걔가 12니까 즉 첫 번째 항은 얼마다? 4입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 4 곱하기 3의 몇 승? n-1승 이렇게 생겼다. 이 순서로 풀 거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원래 항이 더해져 있어요. 등비수열이란 말이 써져 있고 내가 역시나 이런 표현이 세상 짱 중요하다고. 왜? 이 문제가 A 등차수열 이렇게 써져 있었으면 나는 둘이 뺄 거예요. 알았죠? 등비수열이란 말이 써져 있으니까 A2, A4 810이고요. 이게 A5, A7을 내가 위에다 쓸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걔가 30이래.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둘이 이렇게 나눗셈을 할 거고 둘이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걸 좀 하나씩 관찰을 해 보시면 이게 덧셈이라 이게 덧셈 더해져 있는 걸 나누는 거라 계산이 이쁘게 안 떨어질 것 같지만 계산이 무조건 이쁘게 떨어지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안 그런 문제는 나쁜 문제. 알았지? 풀지 마세요. 자, 계산이 이쁘게 안 떨어지는 거. 자, 얘는 초항에 다섯 번째 항은 그럼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야 되잖아. 그치? 즉 A 아래 4제곱이고요. 얘는 A 아래 7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비를 6번 곱한 겁니다. 얘는 초항에다 공비를 1번 곱한 거고요. 얘는 초항에다 공비를 3번 곱한 거지. 그치? 근데 이 녀석을 뭘로 묶을 거냐? A 아래 4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이 남고요. 그쵸? 이 녀석도 A R로 묶어버리시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가 통째로 없어지고 A도 없어지고 R도 하나 뾰로롱 R 세제곱만 딸랑 남는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예분의 예를 하면 얼마가 나와? 이게 27분의 1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초항 찾기가 조금 귀찮은데요. 초항은 좀 귀찮아도 둘 중에 한 군데 있잖아. 둘 중에 한 군데. 뭐 얘 정도 되겠네. 그치? 이 녀석이 AR이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A2 플러스 A4가 A2가 초항에다 공비를 한 번만 곱한 거니까 초항을 A라고 하면 3분의 1 A고요. 그쵸? 얘는 공비를 3번 곱한 거니까 27분의 1 A입니다. 그치? 이 녀석을 열심히 통분을 하시면 27분의 10 A. 얘가 810이랍니다. 그쵸? 그럼 A가 81 곱하기 27이 나와서 이게 3의 7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공비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볼까?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10번째 항 구하래. 10번째 항은 그러면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9번 곱해야 되니까 초항이 얼마야? 3의 7승 곱하기 이 녀석을 9번 곱하면 3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니까 3의 얼마?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얼마? 답은 9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귀찮지만 조금 더 등차수열보다는 조금은 더 귀찮습니다. 그렇죠?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일반한 공식을 좀 잘 써가면서 풀어야 계산을 틀리지 않는다고. 이게 곱하기가 머릿속에서 좀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공식에 많이 의존을 해서 문제를 좀 풉니다. 등차수열이랑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자, 아이고. 자, 봅시다. 320쪽. 역시나 이것까지 풀고 또 설명을 하나 또 듣고 올 건데요. 다섯 시 반에 알람 좀 맞춰놓겠죠. 시계를 못 믿으니까. 알람 17시 25분에 알람 맞춰놓죠. 우리 이렇게 알람 맞춰놓으면 알람이 울리면 집에 가면 되겠지. 그치? 자, 저 시계 믿지 마세요. 알았죠? 완전 개판입니다. 320쪽에 보시면 2와 6, 162 사이에 2, 뭐 X, Y, Z, 162를 만들어서 등비수열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얘네 세 개는 양수래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하랍니다. 일단 봐봐. 그럼 얘가 첫 번장이라고 보면 얘는 몇 번장이야? 5번장이잖아. 그치? 그럼 162에서 2를 나누시면 공비가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옵니다. 라는 거겠죠. 5번장, 첫 번장 나누시면. 근데 얘 나누기 얘 하면 얼마야? 81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원래 R은 뿔마 2가 다 가능합니다. 알았지? 그니까 마이너스 2도 4제곱 하면 81 되죠. 그쵸?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 X, Y, Z 왜 이해돼? 미친놈이네요. 그쵸? 그쵸. 뿔만은 맞췄는데 그치? 뿔마만 신경 쓰고 숫자는 몰라. 내가 막 적고 싶은 거 적습니다. 자, 뿔마 3이 돼서 근데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여기서 마이너스 3씩을 3을 딱 곱하는 순간 음수가 돼버리니까 문제의 답은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3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3 곱하면 얼마? 6. 또 3 곱하면 18. 또 얼마? 54 해가지고 이거 3개 그냥 더하시면 돼요. 알았죠? 등차수열처럼 얘 곱하기 3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등비수열 그냥 덧셈 하세요. 알았죠? 등비수열 합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등차수열이랑 막 완전 공식이 다르니까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 편했다고 등비수열에서 그 편안함을 똑같이 누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야. 알았지? 진짜 정말 기상천외한 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막 지네 막 더 하고 싶은 대로 더 하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더 써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하기 싫어. 여기까지만 관찰하고 그냥 아무거나 니네고 막 유추해서 내가 편한 대로 막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푸는 풀이들이 굉장히 진짜 많이 보여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318쪽에 나와 있는 등비중항이라는 녀석을 좀 관찰을 할 건데요. 등비중항.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세 숫자 A와 X와 B가 이게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여기다가 일정한 값을 곱했다는 거고 여기다도 일정한 값을 곱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A에다 뭐 곱해야 X가 나오냐? A분의 X를 곱해야 합니다. 그치? 근데 X엔 뭐 곱해야 B가 나오냐? X분의 B를 곱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일정한 값이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저 A분의 X라는 값과 X분의 B라는 값은 당연히 똑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그치? 이걸 이렇게 대각선 방향 띡띡띡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띡띡띡 X의 제곱은 뭐다? A 곱하기 B입니다. 이렇게 이런 연속한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걸 이렇게 수열로 표시를 해보면 봐봐. n번째 항, 그치? 그 다음 항은 이렇게 쓰겠지, 그치? 또 그 다음 항은 이렇게 쓰겠지, 그치? 요 녀석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금 그럼 요 성질에 의하여 가운데 항의 제곱이 띠링 앞엔 녀석과 뒤엔 녀석의 곱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녀석을 이와 같은 규칙으로도 쓸 수 있거든. 왜? AXB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AXB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이 규칙대로 이렇게 써보시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와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걸 내가 왜 써드리냐? 어떤 문제를 풀다가 요딴 표현을 만나게 되면 그냥 이 표현을 보고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하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보고 등비수열인 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얘는 A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네 라는 소리예요. 알았죠? 이걸 보면 이거를 막 정리를 해서 변형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자는 게 아니고 얘를 보면 얘는 등비수열이네 끄덕끄덕. 그럼 뭐 하자? 등비수열 공비 찾고 이 초항 찾자 그냥 이런 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게 등비중항이라는 녀석입니다. 짠짠 끝. 등비중항 끝. 등비수열 다 배웠어요. 우이씨. 등비수열 다 배웠어요. 뿅뿅뿅. 321쪽 여기를 문제까지만 지우고 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321쪽. 짱쉽 1번 8xy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x 이 문제는 출처가 어디지? 정석책에 있는 거 똑같이 베꼈었는데 얘네 등비수열을 이룬대. 이거 똑같은 문제 막 갖다 써도 되나? 양수 xy 값을 구해. 저작권이 없나 이런 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저작권이 원래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른 문제집에다 막 써도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막 다른 문제집에 있는 걸 여기다 막 수록하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모의고사 기출문제인가 봐요. 자, 봐봐. 우리 기억나나? 등차수열 불과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뭘 하자고? 가운데 녀석은 앞뒤 두 녀석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등차를 이룰 때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건 좀 전에 배웠네.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 두 녀석의 곱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연립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어떻게? 요 자리에 때려 넣으세요. 그럼 y의 제곱은 2랑 36이랑 약분되니까 8 플러스 y하고 곱하기 얼마? 18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치? 2차 방정식 나오니까 y 값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면 양수로 고르시면 돼.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양수 음수 말이 없으면 답 두 쌍 쓰면 돼. 얘들 알았지? 우리 연립 방정식에서 답 여러 개 나오면 그냥 여러 개 그냥 다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짱쉽 2번 문제. 생각보다 쉬워요. 등비수열 진짜 쉬워요. 수열이 각각 배울 땐 좀 할만해. 역시나 뭐가 문제냐?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짬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막 섞이는 걸 왜 짬뽕이라고 부를까? 짜장면도 다 섞어 먹고 짬뽕도 다 짬뽕은 비벼 먹지 않는데. 그치, 그냥 오면 그대로 먹잖아. 짬뽕 얘기하니까 막 침샘이 막 침이 막 며칠 전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되게 고민하다가 짜장면 먹었거든. 근데 짬뽕 국물 서비스로 좀 안 줘가지고 되게 후회했어. 짬뽕 먹을 걸. 자, fx가 x제곱 빼기 3x 세제곱. 눈이 안 좋아요. 자, 얘를 뭘로? 1차식 x 플러스 1과 x와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쵸? 근데 어제도 써줬지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냥 때려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 플러스 k. 그치? 얘랑 0 집어넣으면 그냥 k.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나요? 계산 맞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치?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러면 가운데 녀석의 제곱이 앞뒤 두 녀석의 곱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야? 8에서 6 빼면 2 아니야?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냥 풀어요. 알았죠? 근데 사실 있잖아. 어쨌든 자, 그럼 이게 4 플러스 4k 플러스 k의 제곱이니까 k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1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하는 거야 결국?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렇지? 쫄지 마세요. 알았지? 내가 살짝 쫄았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데 그치? 마이너스 1하고 써놓고 막 정적이 이래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됨을 순간 직감할 수 있죠. 6개의 카톡이 뭐 이렇게 많아요? 자, 다음. 자, 어제 계속 이제 등차수열이랑 비교해가면서 배울 건데, 어제 세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뭐 a-t, 좀 요령 좀 피워보겠다고 a-t, a 플러스 t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 등비수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 숫자가 화면에 나오니? 여기 안 나오니? 그냥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페이지 322쪽에 세 수가 등비수열. 그냥 편법 쓰지 말고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놓고 푸시길 바랍니다. 알았지? 이게 제일 바람직한 풀이에요. 뭐 R분의 A 뭐 이렇게 놓고 푸는 것도 있는데 그래봤자 이래봤자 풀이가 다 거기입니다. 얘는 알았지? 자,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 이제 봅시다. 322쪽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대요. 그냥 이렇게 놓고 풀 거예요. 세수의 합이 14이고요. 세수의 곱이 64랍니다. 곱부터 이용할 거예요. 알았죠? 자, 3개 곱하면 어떻게 되니? 3개 곱하면 A의 몇 제곱? 세제곱. R도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이건 A, R의 전체 세제곱. 그치? 그러니까 A, R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64가 4의 세제곱이니까. 그치? 그럼 세 숫자가 다시 A하고 가운데 건 그냥 4가 되고 세 번째 게 A 하나, R 하나를 4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뭐만 남는 거야? 4, R이 남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3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다? 14가 됩니다. 그럼 뭐 A는 뭐 10-4R 해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하시면 R 값이 또 구해지고 A 값도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뭐 없어요. 뭐 편법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곱하기가 규칙이 많이 없습니다. 어이구 씨 뭐야 이 그림 뭐야 씨 아까 이씨. 자, 이 원들이 왜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지금부터 이거는 문제가 이 원들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루거든요. 왜 등비수열을 이루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자라잔짠짠짠짠. 자, 무언가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음을 보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있잖아. 세 항을 찾아가지고 등비 중항을 이용할 거예요. 뭐 가운데 녀석의 제곱이 앞뒤 두 녀석의 곱과 똑같습니다라는 걸 밝혀내면 아 얘네들은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봐봐. 원을 3개만 그릴게요. 좀 삐딱하게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그려야 이렇게 구분하기가 더 쉬우니까 내가 여기다 원을 잘 그릴 수 있는 비웃을 사람 나가세요. 알았죠? 자 보수공사할게. 나쁘지 않아. 자, 이렇게 세 원이 중심끼리 이렇게 또로로로롱 이렇게 연결하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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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을 때 저 세 원의 반지름이 왜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무슨 수열을 이루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녀석 반지름 A, 요 녀석 반지름 B, 요 녀석 반지름 C라고 놓고 증명을 해볼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를 겁니다. 수직 C 이겁니다. 자, 하나씩 요 그리 얼마?
A 플러스 B 반지름을 합치는 거니까. 여기 얼마? B 플러스 C, 그치? 요 조그만한 거 얼마? B 마이너스 C. 요게 얼마? C 마이너스 B. 그럼 이제 요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죠, 그쵸? 니들이 B 마이너스 C라고 좀 전에 대답하지 않았어? 아니었어? 자, 그럼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니까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B는 두 직각삼각형의 제일 짧은 요 높이라고 부를까요? 요 높이의 길이의 B와 똑같겠지요. 비례식 열심히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AC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바깥쪽 거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BC만 이항되고 B제곱 이항시키면 2B제곱이 나오고요. AB도 여기가 없어지네. AB도 없어지니까 이항시키면 2AC 이렇게 만들어져서 띵띵띵. 아, B의 제곱이 A와 C의 곱입니다. 이렇게 밝혀지니까 아, 연속된 ABC 세 개가 가운데의 제곱이 앞뒤 두 개의 곱과 똑같기 때문에 아, 이 원들끼리는 즉 원의 반지름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문제에서는 원이 몇 개가 있대? 5개가 있대. 그치? 제일 큰 원이 반지름 얼마? 12고요.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즉 첫 번째 항이 6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얼마래? 이거 뭐라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이 12일 때 가운데 있는 세 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쵸? 역시나 등비수열을 이루는 건 확인했으니까 내가 두 녀석을 뭘 할 거야? 나눌 거야. 그치? 나누면 공비의 몇 제곱? 4제곱이 남는데 나누면 얼마 남아? 2가 남지. 그럼 아래 제곱이 얼마야? 루트 2인 거예요. 여긴 뿔마 없어요. 왜? 길이니까 다 양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항이라는 거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2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항은 얼마였고? 6이었고 R 제곱이 루트 2인 거니까 답이 6 루트 2가 답입니다. 뭐 등비수열인 것만 파악하면 문제는 그냥 어렵지 않게 풀린다라는 얘기죠. 등비수열인 것만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675번은 왜 여기 있죠? 어제 푼 등차수열 성질 문제인데 이거 왜 여기 있지? 이게 왜 여기 있냐면 OC랑 OD랑 OE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야.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제 알려드린 대로 푸시면 돼요. 그냥 알았죠? 왜 여기 있는지. 등차수열이 있는데 있어야지. 나쁜 녀석. 등비수열과 도형.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는 뭐 없어요. 그냥 자 봅시다. 에이. 그림 되게 이쁘죠, 그렇죠? 길이가 10인 선분이 있대요. 봐봐, 첫 번째 시행에서 아깝지만 3등분해서 가운데 거 버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녀석의 3등분해서 버린대요. 각각 가운데 걸. 그치? 세 번째 녀석은 또 남은 녀석을 각각 3등분해서 또 다 버린답니다. 아이, 아까워라. 그치? 자, 봅시다. 오씨. 여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처음이야. 처음 건데 길이가 10이야. 그치? 이건 처음이야. 아직 시행을 하기 전입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줘야 돼. 항의 번호를 쓸 때 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줘야 돼. 처음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초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행을 한 번 했을 때를 초항으로 볼 것인지를 잘 세야 돼. 보통은 대부분 한 번 시행한 걸 초항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시행한 걸 두 번째 항, 세 번째 시행한 걸 세 번째 항,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야 시행한 횟수와 항의 번호가 딱딱 들어맞으니까 헷갈릴 일이 별로 없거든. 그치? 자, 그럼 한 번 시행한 상태를 밑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한 번 시행했어요. 한 번 시행을 하면 여기 있는 녀석을 이렇게 3등분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가운데 걸 버리게 되지. 그치? 즉, 그럼 첫 번째 한 번 시행했을 때 첫 번째 항은 전체 길이 10에 3분의 1만큼 버려졌으니까 얘들아 3분의 2만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쵸? 전체 10에. 자, 두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싹둑 잘려져 있는데, 요 녀석을 또다시 싹둑 잘라서 여기도 3등분 딱 해가지고 또 지우죠. 자, 항상 이게 지금 봐봐. 길이가 얼만큼 줄어든다가 아니라
이전에 남아있는 녀석을 6등분해서 2개를 버렸어요. 그쵸? 즉 이전에 남아있는 녀석이 6개 중에 4개가 남았지. 6분의 4, 즉 3분의 2가 남은 겁니다. 그치? 즉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시행한 값에 얼마가 남았다? 3분의 2배가 역시 남아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그 녀석은 10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만큼 남아있겠죠. 그쵸? 자, 이 지수와 항번호, 이 지수와 항번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해. 몇 번 시행했을 때? 20번 시행했을 때. 20번 시행했을 때는 몇 구하라는 거야? A. 그럼 20을 구하라는 거고, 걔는 10 곱하기, 등비수열 공식에 의해서 공비를 19번 곱해야지가 아니야. 얘는 초항이 이거인 거예요. 그쵸? 지수가 두 번째 항일 때 지수가 2인 거잖아. 이런 걸 제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에 몇 승이 돼야 돼? 그냥 20승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답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 말도 안 되게 쉽습니다. 관찰해가지고 규칙만 잘 찾으시면 돼. 규칙을 20이라고 써야 될 걸 19라고 쓰는 게 여기선 실수가 아니라고 해요. 단원에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실력이 됩니다. 아이고, 수업이 끝났어요. 자, 일단 뭘 할 거냐면 아직 이제 합 전까지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는 등비수열의 숫자들의 좀 규칙을 관찰해 볼 겁니다. 등차수열보다 더 오히려 많은 규칙들이 있거든요. 숫자들이. 자, 숫자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쉬운 숫자로 가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을 하나 써놨습니다. 자, 역시나 AN이라는 수열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때 또다시 우리 동당, 형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치? 공비가 얼마가 돼 있어? 4가 돼 있지. 4는 처음 등비수열의 2배가 아니라 처음 등비수열의 제곱이라고 해야 됩니다. 공비에. 그치? 자, 또 여기도 뭐 이렇게 짝수 번째를 관찰을 하는 거 역시 이렇게 봐도 뭐야 왜 7, 2개야? 오이씨, 뭐야 씨, 이씨, 8, 오이씨, 9, 10, 11, 5, 12까지 이렇게 관찰하는 거 역시 공비가 4가 돼 있지요. 그쵸? 근데 두 칸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봐봐, 공비가 몇이야? 8. 처음 공비의 3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 공비의 세제곱이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즉 이렇게 될 때 뾰로롱 A, EN 짝수 번째만 관찰한 거 또는 이렇게 홀수 번째만 관찰한 거, 요 녀석들은 공비가 R 제곱인 등비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씩 건너뛸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A의 3n 빼기 2나 3n 빼기 1이나 뭐 3n 빼기 2냐 빼기 1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3n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녀석은 공비가 R에 몇 제곱이 되어 있다? R에 세제곱이 되어 있는 등비수열입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막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이게 몇 칸씩 건너뛰는지만 확인이 되면 공비가 한 번에 몇 개씩 곱해지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거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게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 뭐 A에 뭐 4n 뭐 6n 빼기 2. 자, 이 녀석은 그럼 공비가 몇 개씩 곱해져 있겠어? R에 6개씩 곱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6칸 간격으로 막 이렇게 건너뛸 거니까요. 그치. 자, 등비수열은 아주 신기한 수열입니다. 자, 봐봐. 이제 좀 지우고 둥둥둥둥둥둥둥. 자, 여기는 모든 숫자를 제곱을 시켜볼게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은 얘들아 제곱시켜 보시면 등차수열이 안 돼요. 알았죠? 등비수열은 제곱을 시켜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즉, 어떤 AN에 제곱시켜서 만든 수열 있잖아. 원래 제곱은 이제 그 괄호를 이렇게 써주는 건데
얘도 여전히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 되어 있어요. 세제곱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뭐 어떤 AN에 그래서 있잖아. K만큼 거듭제곱을 해도 이게 공비가 R의 K승인 등비수열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어떤 등비수열을 거듭제곱해서 만든 수열은 여전히 등비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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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자. 또 1 때문에 헷갈리는데 어차피 1 빼고 봐도 이제 등비수열이잖아. 봐봐, 얘네들을 역수를 채워볼게. 역수 이렇게 가. 즉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얼마가 돼 있어? 지금 2분의 1이 돼 있지. 초항도 처음 소항이면 역수 취한 초항 2분의 1이지. 즉 아하, AN분의 1 있잖아. 이렇게 역수를 취한 녀석도 있잖아. 이거는 초항이 A분의 1, 공비도 역수, 초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인 등비수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어떤 등비수열을 역수를 취해서 만든 수열 역시 여전히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짱신기, 그치? 짱신기야. 어떤 등비수열의 역수를 취해서 만든 수열도 등비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지? 맨날 이래요, 맨날 이렇습니다. 자, 또 있어. 짱 많아. 규칙이 세상에나 마상에나 많아요. 자, 봐봐. 더해봐. 아, 암산이 여기서부터 이제 암산이 잘 안 돼. 더해 얼마야? 계산하면 6. 아, 여기서부터 문제죠 지금 벌써. 24. 아, 이거 30이랑 64, 32, 64, 90. 32, 64, 96. 아, 맞아. 아, 씨, 128. 써. 384. 여기까지만 써.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요? 4배씩 곱해지고 있습니다. 즉 등비수열일 때 일정한 개수만큼 더해도 여전히 3개씩 더하는 건 좀 무리 같죠. 어쨌든 일정한 개수만큼 더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았죠? 등차수열에서도 이런 게 만족했었잖아. 그치? 일정한 개수만큼 더해도. 근데 있잖아. 여기 봐봐. 이제 또 신기해. 곱해봐. 이게 곱. 계산하지 마. 2의 세제곱, 2의 7제곱, 2의 11제곱, 2의 15제곱, 이렇게 한다고. 2의 19제곱, 2의 30, 23제곱. 이렇게. 봐봐. 2의 4제곱씩 곱해지고 있어. 그치? 즉 일정한 개수씩 곱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비수열은 그냥 맨날 등비수열이. 이 심지어 있잖아. 이렇게 곱해도 봐봐. 첫 번째 이렇게 곱하고 2의 세제곱, 두 번째 건 이렇게 곱하고 2의 5제곱, 세 번째 건 이렇게 곱하고 2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도 맨날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 오씨, 이렇게 곱해. 오씨, 이렇게 곱해도 맨날 등비수열이에요. 알았죠? 계산밖에 했죠, 그쵸? 즉 등비수열은 뾰롱 일정한 개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입니다. 일정한 개수만큼씩 몇 개씩 잘라서 다 곱해서 만든 수열, 몇 개씩 잘라서 다 더해서 만든 수열 역시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더해도 곱해도. 등차수열에서는 곱하기는 안 돼요. 실제로 등차 써놓고 곱해보시면 등차수열이 안 나옵니다. 알았지? 등비수열은 곱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성질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짱짱짱 세상 초슈퍼 짱짱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동생 생일이네요. 내 친동생 생일이에요. 지금 생각났어. 9일, 2월 9일이네요. 2월 9일 동생 생일입니다. 열흘 있다가 내 여자친구 생일이에요. 아이고,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우리 엄마의 생일입니다. 아이고, 돈 나갈 일 천지라는 거죠. 우리 엄마 생일이랑 여자친구 생일이랑 생일이 똑같아. 2월 19일인데 대신 우리 엄마는 음력으로 세고 여자친구는 양력으로 해서 다행히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건 피했어요. 아, 동생 생일인데 조용히 있어야겠다.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 분명 또 뭐 사달라고 지금 막 그럴 거라.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등비수열은 끝났네. 끝입니다.
아우씨. 합.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나가면 안 되거든? 아, 이거 나가면 막 울면서 집에 갈 거란 말이야. 아, 이 숙제가 안 그래도 많은데. 아, 한번 쓱 한번 볼까? 쓱. 쓱. 아, 이렇게 쓱. 자, 이걸 알려줘야겠다. 나쁜 선생. 이걸 알려줘야 돼. 자, 봐봐. 자, 이제 등차와 등비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같은 녀석인데요. 봐봐. 등차를 먼저 써볼게. 뭐 1, 4, 7, 10, 13, 뭐 이렇게 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가요. 등차 수열이지. 이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 이렇게 다 올립니다. 이렇게.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 돼 있어? 밑에 거 등비 수열이 돼 있지. 위에 거 등차 수열의 공차 얼마야? 3이죠. 밑에 거 등비 수열의 공비가 2의 세제곱. 그치? 즉, AN이라는 수열이 공차가 T인 등차 수열일 때 이 어떤 R의 AN승 이렇게 해서 만든 수열 있잖아, 그치? 이렇게 등차 수열을 치수에다가 올려서 만든 수열들은 공비가 R의 D승인 등비 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이 정도 예를 보여주는 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증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증명을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거든요. 봐봐. 증명을 한번 해볼게. 왜냐면 시간이 남으니까요. 우리 시간이 막 없었으면 그냥 이 정도로 파악은 되지만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지금 이런 식을 만족하고 있겠네. 2배에 그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의 합을 만족하고 있겠네 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봐봐, 어떤 숫자 x랑 y가 똑같으면 a의 x승과 a의 y승도 똑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떤 r의 2an 플러스 1승과 r의 an 플러스 2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r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으면 거기 지수에다 둘 다 올린 거죠, 양변을. 그럼 이제 요 녀석들을 가지고 r의 2an승이 n 플러스 1이라는 건 r의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쵸? 우변에 있는 녀석은 r의 an승 곱하기 r의 an 플러스 2승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r의 an이라는 녀석이 요 수열의 n번장이고 요 녀석은 요 수열의 n 플러스 1번장이고, 그치? 요 수열은 요 항은 요 녀석의 n 플러스 2번장이잖아. 즉 연속된 세 항에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 두 개의 곱과 똑같습니다 하니까 등비수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뭐 이렇게 증명까지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거꾸로 자 등비수열을 먼저 하나 써볼게. 봐봐. 등비수열을 내가 먼저 하나 써볼게. 등비수열 3으로 해볼까? 3의 제곱, 5, 3의 세제곱, 5, 3의 4제곱, 5, 3의 5제곱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볼게요. 뭐 밑이 그냥 상용 로그를 편의상 씌워볼게요. 로그 3, 로그 3의 제곱, 그쵸, 로그의 성질, 로그 3의 세제곱, 로그 3의 4제곱, 로그 3의 5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치? 봐봐, 이건 얼마씩 더해지는 거야? 로그 3씩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야? 밑에 로그 씌운 건 등차 수열이야, 그치? 즉 등비수열에 내가 숫자를 이쁜 걸로 썼지만 좀 안 이쁜 등비수열도 다 로그 씌우면 다 등차 수열이 되고요. 밑이 꼭 상용 로그가 아니어도 언제나 성립합니다. 즉 뭘 써주고 싶냐? AN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 로그 어떤 K의 AN
미치 K인 로그를 씌운 거죠. K는 당연히 미치니까 1이 아닌 양수여야겠지, 그치? 이 수열은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로그 K의 R이 됩니다. 요거 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함수란다. 등차 수열에 지수를 씌워가지고 등차 수열을 다 지수에다 넣어서 만든 수열은 다 등비 수열이 되고 어떤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취해가지고 만든 수열은 다 거꾸로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수는 곱에 대한 규칙이 있고요. 로그는 합에 대한 규칙이 있는 녀석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성질까지 쓰면 아유 진짜 끝. 아우 더 알려줄 것도 없다. 내가 더 아는 게 없어. 내가 더 아는 게 없네. 문제가 막 많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알려줄 게 없네. 짱쉽. 까먹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우씨 25분이나 나왔네. 수업을 끝을 내자.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자. 이러다 막 40분에 가는 거 아니야 집에? 나가면서 욕을 엄청 하겠지, 그치? 요새 내가 집에서 귀가 엄청 간지러. 누가 집에서 숙제하면서 내 욕을 엄청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집 막 면봉이 막 불티나게 나가고 있어. 내가 비둘기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둘기라는 글씨는 안 적어도 돼. 적고 나면 나중에 적은 너 자신이 부끄러울 거야. 그냥 보세요. 나도 부끄럽지만 나는 이제 좀 철판이 깔려서 네가 적어놓으면 볼 때마다 네 자신이 부끄러울 거야. 왜 비둘기라고 부르냐면 이겁니다. 자. 999 이렇게 가는 수열입니다. 이게 사실 등비 수열이 아니거든요. 등차도 아니에요. 보면 일정한 값이 더해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치? 일정한 값이 더해지지도 않고요. 일정한 값이 곱해지지도 않아요. 여기서 얘에다 11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다 11 곱한다고 이게 안 나옵니다. 지금 그치? 이거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면 이렇게 전부 다 바꿔서 관찰해야 돼요.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어차피 빼기 1은 나중에 한다고 하고 10번째 항은 그럼 10의 10승 빼기 1입니다. 5번째 항은 10의 5승 빼기 1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녀석 말고 그러면 이제 이런 녀석은 어떡하냐. 7, 77, 777, 7777. 그럼 이런 녀석은 어떻게? 방금 얘 배웠으니까 10 빼기 3? 10의 제곱 빼기 3이 안 되죠. 그쵸? 이게 안 돼요. 10의 세제곱 빼기 3이 안 돼요. 그쵸?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 9분의 7 곱하기 9. 그러니까 7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9를 10 빼기 1. 이렇게. 이게 7이지 지금. 그치? 또 9분의 7 곱하기 이게 99 하면 이게 77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99를 이제 10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9분의 7 곱하기 10의 세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9분의 7 곱하기 10의 4제곱 빼기 1 이러면 여섯 번째는 9분의 7 괄호 10의 5승 빼기 1 100번째는 9분의 7 괄호 10의 100승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밖에 못 바꾼다. 그럼 이것만 하나 배우면 나머지 20, 222, 2222 이런 것도 앞에 9분의 2가 돼 있겠지. 그치? 그쵸? 55, 555, 5555도 앞에 9분의 5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녀석이 돼 있을 거다. 전부 다 저 9를 기준으로. 그치? 비둘기라는 글씨는 좀 안 보이겠지? 농담이야.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없어. 아 등비수열 합을 안 하면 할 게 없어. 등비수열 합을 안 하면 진짜 할 게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 등차수열 합 진짜 더 배울 것도 없어요. 진짜 끝. 집에 가자. 좀 일찍 끝났다고 치죠 뭐. 좀 일찍 끝났어요 오늘. 축하해요. 축하한다 이모.